안녕하세요. 엔조입니다. 최근의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미중 무역 전쟁이겠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속에서 지금도 중국을 탈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탈출 러시가 시작이 됐고요. 급기야 중국의 시진핑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앞세워서 어떤 그 미국의 트럼프에게 줄 선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액션을 취한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게 물리고 물리는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있으면은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오답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뭐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미중 무역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회사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실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내수시장이죠. 예, 내수시장. 즉 서민들의 세상살이 먹고 사는 문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결론적으로 이 자영업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미중 무역 다 좋고요. 전쟁 다 좋고, 뭐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든지 뭐 그것도 다 좋아요. 물론 그 정치인들이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정책,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뭐 이런 거 다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스스로죠. 우리 스스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 30대의 젊은 세대들, 그다음에 40, 50대, 60대의 장년들, 중년들, 뭐 이런 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지금 같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자기 주관을 가지고 뚜렷하게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자기 기준을 잡지 않으면 이 혼란 속에서 더더욱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사실 조금 앞서긴 합니다. 앞서서 제가 자영업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자영업이라는 게 뭐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다 연계되는 이야기들이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의 허리축을 담당하는 40대, 50대, 네, 이분들의 붕괴가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분들의 붕괴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이 나라를 흔드는데 가장 큰 그 원인이 될 거고요. 국가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 4, 50대 나라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추 신경 역할을 하는 분들의 어떤 그 먹거리 사업, 그다음에 자영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뭐 과거의 그 어떤 뭐 경제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최근에 사실 그래요. 취업도 힘들고 원하는 직장은 경쟁률이 높죠. 그리고 그렇다고 돈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요. 먹고는 살아야겠으니까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있으면 너도 나도 자영업에 뛰어들고 뭐 다 그렇죠. 어떨 때는 어렵게 모아둔 돈을 다 올인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투자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근데 그 투자를 받아서 하거나 자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결과를 다 진짜 마무리를 좋게 지으면 되는데, 사실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뭐 여러분들 미디어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이 자영업이라는 게요. 창업은 쉽지만 수성을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듯이. 특히 이 자영업이란 부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부분, 이 음식업입니다. 음식업. 음식업을 대하는, 음식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마음가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 그 국가의 통계치를 보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창업을 하는 것만큼 폐업도 되게 많아요. 거기에 중심이 되고 있는 음식업이랍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어렵게 모아둔 돈을 다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엔 그 돈 다 날리고 또 어려워지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 돈 플러스 해가지고 갖고 있는 현금 플러스해서 또 투자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잘 또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또 폐업을 하게 되고 계속 그런 악순환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심심찮게 접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좋은 학교가 좋은 직장을 보장해 줄 것만 같았고, 또 실제로 뭐 부모님들 그랬죠. 좋은 학교만 들어가면은 좋은 대기업에 다 들어갈 줄 알았고 공무원 다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좋은 학교가 좋은 직장을 보장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남들도 다 준비하는 대기업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근데 그거 다 어때요? 모집인은 한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도 굉장히 높아요. 경쟁력도 높고 모집인은 한정돼 있다 보니 자 거기에 합격하고 들어간 분들 이외에는 다 어떻게 하겠어요? 1년도 공부하고 2년을 더 공부를 하다가 보니 나이는 나이대로 들어가고 기회는 기회대로 놓치는 거죠. 또 자기보다 뒤늦은 1년 후배, 2년, 3년 후배들이 또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기업이 문제인가요? 나중에는 그 좋던 중견기업,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몰리는 데가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푸드트럭이나 기타 뭐 음식업 같은 창업 전선에 뛰어든다는 거죠. 뭐 대기업도 이제 나이가 안 돼서 안 되겠고 다른 거 다 놓쳐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미 놓친 시간들이 많고 놓쳐버린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직장을 알아보면 이미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들은 희망 그 조건들은 다 뭐 떠나간 지 오래고 겨우 뭐 180, 150, 200 받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하기 싫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친구들한테 정보 얻고 테레비를 통해서 얻는 정보들을 조합을 해 가지고 '아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기술을 갖고 있어서 하는 창업,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떠밀려서 하는 게 되는 거. 테레비를 보니까 '아 저거 괜찮아 보이네.' 뭐 여러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죠. 좀 제가 좀 문제를 삼고 싶어 하는 부분인데요. 골목 식당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요리하는 거라든가 먹방이라든가 음식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혹은 음식업에 성공한 어떤 사장들이 나와서 자기 경험담, 성공담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하는 프로그램들 되게 많죠. 또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뭐랄까요? 모티브로 삼아 가지고 하는 콘텐츠들도 되게 많습니다. 버라이어티 같은 것들 보면 그렇고요. 뭐 어디 가서 밥 해 먹는 것도 보면 그렇고. 또 뭐 연예인들이 뭐 무슨 식당 같은 걸 오픈해 갖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요. 저는 이러한 테레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미디어들도요.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미디어의 탓은 아닙니다. 예.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탓이고 그걸 바라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우리의 탓인데 저는 이것들이 또 하나의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앞서서 많은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 대기업을 원하고 있고 다 공무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고 그것만 타겟으로 해서 주구장창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모으는데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기업들은 올해는 몇 명, 내년에는 몇 명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그 인력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못한다는 말이죠. 취업을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뭐 할까? 이제 뭐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TV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보면은 뭐 많죠. 뭐 특히 먹는 거. 예. 식당 창업, 식당 창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요리하는 것.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저거 하게 되면 돈을 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 없이 너도 나도 뛰어드는 부분이 바로 음식업 창업이고 요식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원래 예전에는요, 50대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60대 은퇴를 하실 때에, 60대 은퇴를 하시면 퇴직금이 나오고 자기가 모아둔 돈을 보태가지고 거기에 뭐 조금 담보 잡고 조금 투자를 받아가지고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뭐 한정식집을 한다든가 빵집을 한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라든가 그 사업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네, 그게 약간 어떤 뭐랄까요? 퇴직을 한 이후에 은퇴를 하신 분들의 어떤 흐름이랄까?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는 어떤 그 자연스러운 이동이랄까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20, 30대가 뭐 하다못해 40대라고 하더라도 뭐 식당을 창업한다든가 뭐 요식업에 뛰어든다든가라고 하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기억에는요. 근데 요 현상이 불과 요 한 3-4년 전부터요.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뭐 서울에 가면은 뭐 무슨 길, 경리단길, 연남동, 뭐 홍대, 강남 뭐 많이 아시죠? 네, 이태원. 무슨 길, 무슨 길 하는 게 붐이 일어나면서부터 요식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졌고 요식업에 뛰어드는 젊은 분들이 많아졌어요. 즉 20, 30대도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니고 잘 모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20, 30대의 젊은 그 트렌드와 센스와 그런 컨텐츠만 가지고 뛰어들면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 없는 희망들. 네, 그런 부분들이 양산해낸 많은 창업 아이템들이 있었어요. 그런 창업 아이템들을 가지고 여기가 좀 잘 되니까 거기에 모이고 또 여기가 좀 잘 되니까 여기에 모이고 하는 식의 사업들이 많아졌다는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요식업에 가는 것도 요 맥과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이라고 하는 이 요식업은요. 40, 50대 자영업 사장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물러설 수 없는 생업이에요. 생업.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20, 30대한테는 어쩌면 학업과 진로 또는 취업, 다른 어떤 미래 가능성들을 포기하고 해야 되는 선택의 길입니다. 왜 20, 30대에게는 선택의 길이냐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요식업이나 음식점 같은 것들은요. 20, 30대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틀리죠? 이 시장에 청년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가장 큰 건 뭐죠? 경쟁력이 심화된다. 포화 상태가 이른다. 그러면요. 돈을 갖고 있는 쪽은 센스와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도태되고, 돈이 없는 쪽은 컨텐츠와 센스는 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도태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윈윈하는 전략이 아닌 거죠. 네. 개인적 전략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사회의 윈윈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적절하게 매칭이 돼야 되고, 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그 가이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 요식업과 음식업에 막 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즉 20, 30대는 한테는요. 20, 30대가 벌기에는 조금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음식점 이외에도. 그렇지만은 좀 더 경험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고, 찬스를 만날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요식업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저한테는 20, 30대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각 세대별로 서로 간에 먹고 먹히는 아주 이상한 모양이 돼버리는 거죠. 40, 50대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생업이라는 말이에요. 생업이 뭡니까? 죽기 살기로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런 치열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형태가 돼버리고요. 20, 30대가 들어오면서 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또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해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요 요식업에 관련된 분포를 따져보면 40, 50대 분포가 낮고요 20, 30대가 높답니다. 야, 이거 저 이 사실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연령대와는 상관없는 아주 치열한 판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은 제가 그 열기가 조금 식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판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몇몇 유튜버 분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뭐 강의랄까 뭐 좀 노하우를 알려줘 가지고 굉장히 구독자도 확 많아지고 했던 그런 컨텐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조금 사그러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 컨텐츠가 나왔을 때 관심 깊게 보긴 봤어요. 여러 가지 온라인 판매라든가 온라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 네, 관심 깊게 보긴 봤는데 결국에는 그거죠. 그거대로 다 똑같이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노하우를 공개하거나 방법을 공개한다고 해가지고요. 또 그걸 공개한 사람들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거 다 실행 못 하거든요. 네.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부자가 되는 분들, 성공하시는 분들은요, 결국엔 실행력입니다. 네. 엔조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네. 절박함. 그 다음 실행력. 있어야 되거든요. 간절함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지. 누가 유튜브에서 이런 정보를 알려줬네, 저런 정보를 알려줬네 하더라도 그걸 듣는 사람들이 다 성공할 리 만무하고요. 다 그대로 100% 이행하기에 정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 딱 하나입니다. 요식업에 대한 창업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어떤 창업이든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요, 창업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한 창업 다 저는 100% 지원하고 응원하고 또 박수 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준비 없는 창업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패와 성공의 딱 하나 차이 납니다. 실행력. 또 오늘 말씀드립니다. 실행력. 여기서는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요식업을 해서 음식을 해서 혹은 셰프가 돼서 내가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TV에 나오는 골목 식당이 어떻고 진짜 손님도 안 오는, 아무도 안 오는 그 맛없는 식당도 어느 되게 유명한 셰프가 어느 되게 유명한 사업가 한 분이 가가지고 가이드를 해주고 컨텐츠 제 메뉴를 알려주고 한다고 해서 다 거기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저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음식점이 되었건 어떤 창업이 되었건 어떤 아이템이 되었건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 철저한 준비의 기반 위에 자기의 절실함과
어떤 거기에 맞는 실행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TV에서 나와서 음식점 하나 차려가지고 다 성공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맛있어 보이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고 국가가 정책이 어떻네, 어느 정당이 어떻네, 뭐 우파가 어떻네, 좌파가 어떻네, 이거 중요한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민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 앞으로 뭘 먹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이념에, 어느 신념에, 어느 방향 휩쓸리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그걸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주인공, 우리가 우리 인생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인생을 살듯이 절대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 미중 무역 전쟁에서 국가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고 자영업도 중요하고 음식점 창업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사회적 혼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와 우리 자신의 삶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 이 진지한 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온라인 창업이라든가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오늘 요식은 말씀드렸습니다.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요, 그만큼 성공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한 자기 전문 기술로 하는 창업은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남이 하니까 혹은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사업, 생계형 창업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은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려면요,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세요. 휩쓸려서 그 결정하지 말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뭐 그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대하지 마세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남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대하지 마세요. 흘러가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무슨 일이든 진지하고 또 진지하게 대하세요.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는 건 됩니다. 그러나 너무 자신에게 관대해지지는 마세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주변에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시고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 엔저였습니다.